안녕하세요. 침재입니다. 오늘은 일은 일찍 마쳤는데 일 마치고 이래저래 느적느적 하다가 또 모처럼 캐나다에 있는 처제랑 또 통화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전에 잊혀지지 않는 환자에 관한 환자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벌써 이분과 함께 한 것이 2019년 이전이군요. 그죠? 이전인데, 환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뭐 근육통 때문에 침 맞으러 오시는 환자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9년 이후로 그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또 병원에서는, 일단 해줄 것이 없다. 그리고 어머님 뭐 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어머님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친구들 만나고 그래 즐겁게 지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투병을 시작했던 어머님이십니다. 그때 이때가 2020년 가을이었네요. 이 어머님은 평소에는 항상 친구와 같이 한의원을 같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그때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는 그 진료 중에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절망감, 체념, 희망, 기쁨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의 여러 국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은 저를 마지막 잡을 끈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뭐 이 말기암에 대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님의 전에처럼 근육통 치료 또 위장 소화기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소기를 치료하는 거 또 그리고 한약을 처방하는 정도였지만 이 어머님은 저를 든든한 어떤 비빌 언덕 버팀목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진짜 든든한 언덕이 되어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께 큰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어머니 모시더니 머리 쪽에 더 커진 종양을 보여주셨습니다. 허탈한 웃음을 웃는 눈가에는 촉촉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삶에 큰 미래는 없어요. 그 친구가 있어서 좋고 원장님 만나서 힘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다만 갑자기 몸져 누우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견디기 힘드네요. 그냥 갈 수 있다면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님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친구분이랑 오늘도 낙엽도 밟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데도 많이 가시면서 모든 것 잊고 지금만 생각하세요. 어머님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병원에서 말한 시한도 훨씬 넘기시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머님한테 더 오래오래 살아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한의원에도 그냥 놀러도 오세요. 그렇게 하고 종아리에 침도 놓아드리고 또 종아리를 주물러도 드리니까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가시고 나서는 항상 저는 마음이 참 허전했습니다. 참 제 팔자는 해드리는 것도 없이 항상 말로 천장빚을 갚는 그런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겨웠던 겨울을 지나고 아직은 조금 쌀쌀했던
2021년 그 봄날에 어머님은 친구분과 함께 한의를 오셨습니다. 이때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3월 그때쯤 제가 담낭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 치료받느라고 수술 받고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진료를 시작했던 때입니다. 병원에서 몇 개월 남았으니 마지막 준비를 하시라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야기한 지도 그때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얼굴은 제법 창백해지고 몸은 야위어 갔으며 온몸에는 종양덩어리가 퍼져서 몸으로도 붉어져 나온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눈에는 여전히 총기가 돌았습니다. 침을 맞으시고, 사실 어머님은 침 맞으러 오시는 게 그라기보다는 저를 보러 오시는 거였어요. 침을 맞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항상 저는 그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사실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어머님을 오시면 한 10분 정도 시간이 될 때 좀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용기 드리는 것,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어머님은 또 그것이 어머님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겨울 나시기가 참 힘드셨죠.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어머니 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두 해 봄을 났는데 올해 봄도 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잘하고 계세요. 봄이 더 따뜻해지면 친구분이랑 꽃놀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래야죠.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나는 내 친구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 덕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옆에 앉아 계시던 친구분의 눈시울에 약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고 또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니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원장님 또 환자 보셔야죠. 이제 우리는 일어나 볼게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라 괜찮아요. 오래오래 어머님 뵈어요. 더 건강해지셔야 하고요. 어머님은 가실 때 항상 깍듯이 인사를 하십니다.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배가 땡겨서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님은 그 사정을 아시고 저보고 몸조리 잘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항상 어머님을 뵙고 보낼 때는 제가 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동안 그 친구분만 계속 한의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그 암 투병하시는 그 친구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제가 좀 충격적으로 가슴이 아팠는데, 그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 슬픈 모습으로 그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는 말이, 그 친구 세상 베렸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세상 베렸다는 거는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원장님께 꼭 한마디를 남겨달라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하면, 그간에 너무나 고마웠다고, 그 말씀을 꼭 남겨달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참 그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서 주체가 안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가슴 아픈 에피소드지만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 투병하시던 2년간을 통해서 좀 삶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제가 한의원에 있었던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